행복한 투자 하세요. 이거 해야 돼요? 좋아요, 구독. 구독 눌러주십시오. 자, 저번 주에 자유 토론을 했었죠. 네. 이번 주에는 저번 주에 제가 종목 언급한 게 없었죠. 박정식 의원은 언급을 안 한다고 했고, 네. 저는 맞다. 카톡방에서 언급이 다 했다. 했어요? 네. 잘 상승했다고 들었는데 맞아요. 네. 제가 게다까지 깠잖아요. 네. 근데 따라오신 분들 계셨어. 음, 근데 겁이 나가지고 한 19%, 16% 올라가니까 절반 파시더라고. 근데 저는 아예 안 팔고 지금 그대로 해가지고 오늘 종가 기준으로 해서 한 22% 정도 좀 수익이 나고 있는데, 박정식 의원도 좀 수익이 나지 않나요? 저는 꾸준하게 언제나 여러분들과 같이 실전 매매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건 항시 저는 수익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안 가면 버려야죠, 그죠? 그렇죠. 우리가 지금 시장이 좀 좋지가 않잖아요. 네, 이번 달에 좀 반등이 나오긴 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가는 종목들은 또 나오긴 하는데, 이 종목들에게 순환이 빠르잖아요. 네. 지금 갑자기 히토르에서 또 그전에 파이브즈였죠. 네. 히토르 또 갑자기 또 죽었다가 또 히토르가 또 엊그저께 갑자기 네. 또 유니온 멀티를 가면서 이렇게 상당히 순환이 좀 빠른 것 같아요. 중국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히토류를 좀 제재한다고 네. 하니까 이제 그런 네. 쪽에서 갑자기 또 튀었다가 네, 또 죽었다가 갑자기 그냥 네. 확 튀고 또 바뀌고 그다음에 또 바뀌고 또 최근에 또 네. 홍콩에서 그 시위가 네. 심각하잖아요 지금. 맞습니다. 근데 오늘 영국에서 지지를 했어. 어제는 미국에서 지지를 했고 오늘은 또 영국에서 지지를 해서, 지금 중국이 가장 민감한 게 그거잖아요. 맞아요. 정치적인 네. 거. 왜냐하면 일당 네. 주도 체제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무너져 버리면은 시스템이 이제 붕괴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또 한 번 또 계속 정쟁이 붙으면 정치적으로 이제 갔는데, 이게 주식시장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갔는데 또 가면 또 히토르가 또 한 번 좀 뻐짝뻐짝하지 않을까? 히토류도 바짝바짝하고, 저는 그래서 이게 군사적인 문제로까지도 살짝 한번 긴장감이 돌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대만을 네. 79년도에 수교가 끊어졌잖아요. 그쵸. 그러면서 중국하고 수교를 했는데 보면은 이번에 국가로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국가로 미국이 인정을 한다는 것은 그거잖아요. 대만이 자체적으로 군사력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 근데 만약에 대만이 자체적으로 군사력 할 수 있다, 그러면 미국이 자기네들 무기를 대만에다가 배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박정식 의원 말대로 어떤 군사적인 그래서 방위 쪽이 방위 산업 쪽도 좀 될 것 제가 같고. 그래서 저평가 방산주를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계속 들고 있는데 야금야금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H자 들어간 거 맞나요? 바꿨어요? H자도 있고, 네. 두 개 다 H자네요. 근데 다 히읗자가 들어가네, 두 개. 그러니까 히읗자가 들어가는 이 두 개의 방산주가 되게 저평가 기업이 있는데 계속 올라가요 요즘. 여러분들 잘 주목하셔야 됩니다. 근데 또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또 자랑했어요. 그렇죠. 트위터에다가 네. 뭐 했었죠? 몰라요. 김정은 위원장한테서 친서 받았다고 친서. 자랑했잖아. 맞아요. 참 알다가도 모를 사람이야. 네. 그것 때문에 이제 대북 관련주 살짝 어제 반등 나왔다가 또 다 죽었죠, 그죠? 네. 근데 오늘 또 일부 종목들이 조금 죽지 않고 살아 있는 것도 있긴 있는 것 같아요. 또 다음 달이 아니라 이번 달이네요. 28, 29일에 G20이 열렸을 때 그때에 맞춰서 남북 간의 그 4차 회담 그 이야기를 청와대에서 계속해서 끄집어내고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별로 그거에 대해서 진행이 되겠다라는 기대감을 품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일단은 북한이 미국이 원하는 조건을 들어주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겠죠, 아무래도 거기도. 그러면 또 이대로 분위기만 살짝 띄우다가 다시 가라앉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대북 관련주들이 이미 강력하게 많이 부각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간단한 분위기만으로 그 대북 섹터가 크게 부양받기에는 조금 어려운 그런 국면에 존재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걸 노리고 접근했는데 만약에 빠져서 물리게 된다면 빠져나오는 게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북 관련주는 이슈가 있더라도 웬만하면 건들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이번에 G20 정상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만나지 않는다 말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만나더라도 해결점을 찾지 그렇죠. 못할 것 같아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우리 시장 리스크가 앞으로 더욱더 불거질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니까 현재 시장을 여러분들이 좀 리스크 있게 바라보시고 제가 항시 강조드리는 게 뭐냐면 시장이 반등이 나오더라도 그 반등은 제한적이고 정고점을 넘기기 어렵기 때문에 그 반등력을 이용해서 단기적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실 때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종목이 시장 하락과 맞물려서 내려갈 경우 그렇죠. 절대 버티지 말아라. 네. 그 점만 여러분들이 명심하신다면 여러분들의 계좌, 돈 지키고 또 돈도 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이 멘트를 지금 계속 우리 PD님이 원하시는데 타이밍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좋아요, 구독 꼭 네. 많이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 박정식 의원이 그거죠. 시장이 이제 제한적인 상승이니까는 이제 하락하게 되면 종목들도 금방 하락할 수 있으니까 자를 때 그렇죠. 확실히 네. 매수를 대자. 제가 버리는데 도사입니다. 본전치기 버리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우리가 이게 좀 주식 시장에서 조금 좀 벗어나서 조금 볼 수 있는 부분도 좀 있다라고 좀 보이는데, 일단은 이제 미국 이 대선이 내년에 이제 치루어지는데 미국은 이제 워낙 땅덩이가 크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리 이제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먼저 이 준비를 좀 하는데, 그 트럼프 대통령이 어차피 나올 것이고, 네. 그죠? 그다음에 바이든 이제 전 맞아요. 부통령이 부통령이죠. 여론조사를 했었어요. 네. 근데 이번에 앞섰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트럼프 입장에서도 어떤 결과물을 지금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 그게 바로 이제 비핵화잖아요. 네. 아무래도 미국식 국가에다 뭐 국내 정치적으로 봤을 때 북한이 자꾸 이제 미사일을 쏘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해결해야 하는데 일단 기간이 얼마 안 남았어. 얼마 안 남았죠. 그렇죠.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트럼프가 조금 빨리 좀 해결을 하려고 하는 좀 의지가 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는 내년에 이제 총선이 있어요. 맞아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좋지 않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걸 타겟책을 세워야 할 거 아니야. 그쵸. 이거를 어떤 이슈를 돌려서 벗어나야 할 것이고 또 총선에서 어때요? 여당이 다수의 의원을 확보를 네. 해야겠죠. 네. 그런 부분에서 어떤 이슈 몰이를 하려면은 네.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부각을 시켜서 네. 어떤 이런 주식 시장에도 어떤 바람을 조금 넣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좀 생각하는데, 일단은 아까 4차 회담을 뭐 6월달에 네. 뭐 이야기를 좀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 오니까 일본에서 이제 한국에 방한하기 쉽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방한 가능성을 이번에 언급을 그렇죠, 하셨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그러기엔 너무 네. 잘 와. 네. 이제 밑에서 이제 물밑 접촉이 네. 있는 것 같은데 그러기에는 좀 시간이 좀 짧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대북 관련된 종목들이 어느 정도 좀 빠졌기 때문에 그런 바운드가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트레이닝을 좀 해보는 것도 좀 괜찮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정부가 이 사업에 대해서 좀 강력한 또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 또 앞으로의 또 임기 동안에도 이 사업을 계속해서 좀 추진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본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빠질 만큼 빠졌기 때문에 이런 이슈를 좀 타고 트레이닝 관점에서도 좀 괜찮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본다.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FOMC 회의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다음 주에 또 FOMC 회의가 있으면서 또 시장이 지난번에 그 미중 간의 무역 협상에 있어서 네. 상당히 힘들었는데 파월 의장이 한마디 했는데 네.
그 금리 인하 네. 그 시사성 발언했는데 갑자기 또 돌아섰잖아요. 그런 부분이 단기적이에요. 예. 근데 결과적으로 금리를 인하한다는 게 결과적으로 뭐예요? 경기가 침체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오더라도 그 반등은 많이 나올 수가 없어요. 되게 짧게 나오고 다시 또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근본을 좀 이해하셔야 돼요. 금리를 왜 인하하려고 하고 있어요? 경기가 안 좋으니까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금리를 인하해서 그게 호재성이라고 인식을 하시겠지만 단기 반등 하고 결과적으로 다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갖고 너무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저는 또 다르게도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그 금융위기가 왔을 때 경기 침체가 왔었잖아요. 근데 그 경기 침체가 왔을 때 또 통화정책을 또 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침체가 오니까는 금리를 인하를 해요. 근데 또 그 침체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새로운 산업을 육성을 하고 키우는 거. 그것도 있지만은 그 또 침체를 벗어나기 위해서 또 통화 정책을 또 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또 파월 의장이 이제 다음 주에 어떤 그 금리 인하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확실하게 두리뭉실하게 지금 네. 만들었어요. 그래서 네. 골드만삭스하고 또 하나의 또 매체가 있는데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한쪽에서는 인하 발언이 아니다 하고 한쪽에서는 인하다라는 의미에서 뭐 한쪽에서 뭐 7월 달에 뭐 인하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에서 두리뭉실하게 지금 만들어져 가지고 시장에서도 확실하게 좀 안 되는데 다음 주에 어떤 그런 쪽의 인하에 대한 그 확실한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준다고 하면은 저는 좀 반등이 조금 더 올라오지 않을까 좀 이렇게 좀 생각해 봅니다. 소비자 물가나 생산자 물가 이런 좀 인플레이션 지표가 금리를 이제 변동, 그러니까 통화 정책을 변경하는데 좀 많은 그렇죠. 기준점이 되잖아요. 근데 이번에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관세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죠. 결과적으로 이런 물가, 인플레이션 지표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2%를 넘기면서 상승력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좀 금리를 인하해도 크게 무리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미국 자체가 경제 구조가 소비 위주잖아요. 네. 그리고 미국에서 가장 지금 신경 쓰고 있는 게 또 고용에 네. 또 비중을 좀 많이 두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어차피 이제 물가가 계속적으로 상승하면 금리를 원래는 인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화폐 가치를 끌어올리면서 그렇죠. 이제 물가를 잡아야 되는 건데. 그렇죠. 전 세계에 있는 돈을 네. 싹다 네. 흡수를 해서 물가를 그래서 또 안정을 시키는 과연 이제 거죠. 파월 연준 의장이 어떻게 할지는 좀 지나봐야 될 것 그러니까 같아요. 지금 참 이 미중 간의 무역 협상만 아니면 관세만 아니면은 네. 그래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이 조금 문제가 좀 난해한 문제가 좀 왔다는 거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홍콩 쪽에서 정치적인 또 그냥 경제로 끝나면 좋은데 정치적으로까지 지금 확산을 시킨 게 좀 더 애매모호한다. 여기서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 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또 뭔 네. 이야기 할까요? 아니면 여기서 뭐 끝낼까요? 아니면 다음 주에 네. 그 수소 엑스포라는 이슈가 하나 있잖아요. 그렇죠, 수소차. 수요일이었나요? 네. 네. 그래서 다음 주 섹터 이슈는 수소입니다. 수소. 근데 지금 노르웨이에서 네. 그 얼마 전에 그 수소차 충전소가 폭발을 했잖아요. 폭발했죠. 네. 폭발했잖아요. 폭발했는데 크게 영향을 안 받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출발. 이 현대차가 어제 좀 빠졌고 오늘 좀 빠졌어요. 그래서 오히려 거기에 이제 반사 이익으로 2차 전지, 전기차 관련된 종목이 좀 올라왔어요 오늘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수소차가 좀 영향을 좀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많이 안 받을 것 같습니다. 많이 안 받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려야 되는 게 뭐냐면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수소 관련 종목들은 시장에 많이 부각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직까지 부각을 안 받은 수소 관련 종목들이 존재합니다. 제가 제 입으로 말하긴 좀 뭐하고. 이니셜로 저는 이제 하나 있어요. 네. Y. Y. 이니셜 I. H도 있고 H도 있고. 뭐 종목이야 많죠. 그리고 그 D도 있고. D도 있고. 종목 되게 많아요. 그래서 수소차 관련된 종목들 많죠. 또 뭐 있지? 그다음에 맞아. D가 두 개가 있네. 두 개가 있어요. 네, D가 두 개가 있고 H도 있고 그다음에 또 뭐 있을까요? 제가 하여튼 괜찮은 게 좀 네.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종목을 좀 미리 좀 선취매하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투소를 조금 더 들여다 보면은
수소 충전소, 그렇죠. 충전소 쪽에 아직 부각받지 않은 그런 예. 종목이 있고, 예, 저도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연료전지 쪽에 연료전지 쪽에 아직 부각을 받지 않은 종목이 있어요. 그리고 수소차 관련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도 있어요. 그렇죠. 수소차에만 들어가는 예, 부품들이. 넥소에 관련된 부품을 만듦에도 불구하고 재무구조가 양호한데도 불구하고 자본총계 대비 시가총액이 낮은 종목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종목들만 좀 선별적으로 골라서 다음 주를 노리신다면 어차피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또 남았고 장도 좀 빠져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주 저가에 잘 담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금요일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잡아서 다음 주를 기약하시면서 공략을 하신다면 충분히 긍정적인 결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핵심은 수소 엑스포에 거기 기사를 보시면 일정이 다 나와 있어요. 그 일정에서 어떤 주제로 4일 동안 이야기가 되는지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그 주제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섹터와 종목군을 선택을 하신다면 충분히 긍정적인 결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말 한마디 하려고 했는데 박정식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서 네. 맞아요. 수소차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그 서울경제TV에서 그 현대차를 추천을 해가지고 이제 수소차 이거는 장기 미래 성장주니까 저는 단발성을 보는 게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 맞아요. 계속해서 이런 경기 침체가 왔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산업을 육성을 해서 그 타겟책을 세우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10여 년 전에도 금융위기가 왔을 때 우리가 스마트폰이죠. 그전에는 스티븐 잡스라는 사람에 대해서 글로벌 시장에서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었습니다. 오히려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 더 많이 알려졌었고 그 기회를 통해서 난세의 영웅이 나온다고 그 스마트폰에 애플에 스티븐 잡스가 나오면서 이 스마트폰 시장에 완전히 핸드폰 시장이죠. 통신 쪽에 좀 바람을 좀 집어넣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께서 수소차 관련된 종목들도 계속해서 좀 장기적으로 좀 보시는 게 좋겠고 저는 이제 다음 주에 좀 콘텐츠 쪽, 엔터테인먼트 쪽 이쪽 관련된 종목들 단기적으로 좀 상승세가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렇게 좀 궁금한 거 있으시다 하면은 저희 카톡이 오픈 채팅방이 있습니다. 들어오시는데 돈 안 들어요. 오셔가지고 글 남기는 게 돈 안 드습니다. 저희가 다 알려드리니까 그런 내용 오셔서 좀 접근하시면 좋겠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각각 우리 박정식 의원도 오픈 채팅방을 가지고 있고 저도 오픈 채팅방을 좀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께서 들어오시면은 박정식 의원이 수소차 관련된 종목 한 개 정도는 넌지시 좀 알려주지 않을 힌트를 주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제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네. 주가박닥의 아책이었습니다. 박정식이었습니다.